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과 평안한 마지막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 기억해야 할 숫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40에 90, 130에 80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혈압,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 정상 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40에 90이 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거나 평소에도 안정시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30에 80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고혈압학회나 유럽고혈압학회에서는 여전히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고혈압 진단 기준인 130에 80 이상은 노인들 또는 중년 이상의 고혈압 환자들에게서는 높은 혈압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젊은 성인이라면 과연 140에 90 이상이 아니라 130에 80만 넘어도 고혈압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발생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5, 6년 전에는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병원에 근무했을 때 박상린 교수님의 지도와 함께 그 연구팀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20대, 30대 젊은 성인의 혈압과 나중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빅데이터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대한민국 20대, 30대 성인이 혈압이 130에 80 이상으로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심혈관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1단계 고혈압, 즉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1단계 고혈압인 130대 또 이완기 혈압 80대 이 사이인 경우에도 젊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5%에서 27%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미국 의사협회지인 자마에 2018년도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드물었던 대규모 빅데이터 연구로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혈압이 130에 80 이상으로 조금 올라갔을 때라도 나중에 중풍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 연구 결과 등을 통해 20대, 30대 젊은 성인에도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혈압의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안정시에도 혈압이 꾸준하게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정시에도 혈압이 꾸준하게 높으면 혈관에도 손상이 오고 그 혈관에서 혈액을 받아서 살고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뇌와 눈의 망막 그리고 여러 혈관 그리고 콩팥,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혈관에 무리가 가고 손상이 가게 되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고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뇌세포가 혈액순환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혈관성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눈의 망막은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퍼져 있는데요. 눈의 망막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에도
고혈압으로 인한 손상이 돼서 고혈압성 망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작은 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콩팥 혈관에도 무리가 가고 손상이 가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생기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의 사구체가 손상을 받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높은 혈압으로 피를 뿜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심장이 두꺼워지면서 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자심실 비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져서 무리를 하게 되면 심장의 교감신경계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더욱더 더 큰 무리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나중에는 심장이 너무 무리가 되고 과로가 되어서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 받는데도 심장이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심장이 피를 짜주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혈압은 뇌, 눈, 전신의 혈관, 콩팥, 심장 같은 전신의 혈관이 가는 곳이라면, 혈액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고혈압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나 잘 알듯이 혈압약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이미 뇌졸중이 생겼거나 심부전이 생겼거나 만성 콩팥병이 생겼다면 그때는 혈압 조절을 위해서 혈압약을 먹는다기보다는 뇌졸중약, 심부전약,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서 각 혈관에 무리를 줄여주는 혈압약을 드시게 되는 것이라 평생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직 뇌졸중이나 만성 콩팥병, 심부전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혈압만 잘 관리된다면 혈압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비만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을 충분하게 빼면, 충분하게 뺀다는 말은 10에서 15%를 뺀다는 건데요. 100kg이 나가는 비만한 분이라면 체중일 90%나 85kg까지 빼게 된다면 먹던 혈압약도 열의 5명에서 열의 7명까지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혈압이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인데요. 혈압 측정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혈압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혈압은 원칙적으로는 충분하게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어야 되는데요. 바쁜 병원의 진료실에서 시장통 같은 상황에서 또는 의사나 간호사 앞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혈압을 재게 된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을 재게 된다면 혈압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집에서 혈압 측정을 여러 번 해서 평상시에 안정된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약 조절을 하신다면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고혈압의 합병증도 잘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짜게 드시는 분이라면 싱겁게 드시는 것도 효과가 있고 하루 1시간 이상 또는 만보 이상은 걷고 움직이고 운동한다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네,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 또는 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어떤 기사에서는 끊을 수 있다라고 들은 분도 있으셨을 거고 어떤 기사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말이 맞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비만한 분이 체중을 충분하게 빼고 체중을 충분하게 뺀다는 것은 적어도 5% 이상 뺀다. 즉 100kg이신 분 같으면 5kg 이상을 빼고 60kg이신 분이라면 3kg 이상을 뺀다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만하신 분이라면 살을 빼고 싱겁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을 많게는 10 이상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 없이도 혈압 조절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꾸준하게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식사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지 못하고 평생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하지만 굳은 결심을 가지고 술도 끊고 운동도 하면서 체중을 5에서 10%, 즉 한 5kg에서 8kg 또는 10kg 정도 빼시는 분이라면 혈압약 없이도 혈압 조절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혈관병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는 주된 이유가 혈압 조절도 있기는 하지만은 더 큰 이유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여줘서 뇌졸중, 심장병, 혈관병 재발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혈압 합병증이 이미 와 있는 분들은 혈압 조절 때문이라기보다는 합병증 재발 예방을 위해서 약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일반적인 고혈압은 140에 90.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부전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라면 130에 80 밑으로 좀 더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숫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26과 6.5입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당뇨병을 말합니다. 당뇨병이란 것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는데 126 이상이 나오는 게 여러 번일 경우, 또는 식후 2시간 혈당을 쟀는데 20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일 경우, 또는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복 혈당은 126, 당화혈색소의 진단 기준인 6.5는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치는 얼마일까요? 바로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100 미만, 99 이하가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는 5.6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공복 혈당이 110이면 어떻다고 부를까요? 공복 혈당이 110이면 공복 혈당 장애 또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불립니다. 당화혈색소도 5.7에서 6.4 사이인 경우에는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 이렇게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5년 안에 본인이 운동과 체중 조절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셨을 경우 3명 중 1명까지는 당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겠고, 당뇨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메포민 같은 초기 당뇨병 약을 써서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약물로서 예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뇨의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혈관과 신경이 가는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혈관과 신경이 가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 다치면 피가 나고, 피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그 근처에 혈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분이든
다치면 아픕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있다는 뜻이지요. 바로 당뇨합병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관과 신경이 많이 가는 장기로 보면 눈이 있습니다. 망막은 혈관이 쫙 깔려 있고 신경이 쫙 깔려 있는 장기이고요. 심장에도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의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심장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의 주된 요인이 바로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발에 피를 공급하는 말초혈관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당뇨 환자가 혈당을 충분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서 발이 처음에는 저리저리하다가 나중에는 발이 조금 다치거나 피가 나도 통증을 별로 못 느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발에 상처가 났는데 자기가 잘 모르고 관리를 못하면 당뇨 상태이신 분들은 상처 치유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으로 혈액 공급도 충분하게 되지 않아서 발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썩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당뇨족이라고 하고, 정말로 당뇨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절단을 하기도 합니다. 콩팥도 혈관 덩어리 또는 혈액을 걸러내는 사구체 덩어리인데요. 콩팥에도 당뇨의 합병증이 진행함에 따라 콩팥에 알부민뇨가 나오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투석을 하는 데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원인 질환을 찾아보면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입니다. 뇌 혈관이 좁아지거나 터져서 생기는 중풍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당뇨병이고, 당뇨병이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고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중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 치료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당뇨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당뇨약제들이 당뇨합병증을 줄이는 효과가 그렇게 생각외로 크지 않았습니다. 혈당 조절을 잘 해도 미세혈관 합병증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이란 작은 혈관이 분포하는 장기, 예를 들면 망막이나 콩팥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혈당 조절을 잘하면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콩팥병증은 줄일 수 있었지만 큰 혈관, 대혈관 합병증은 잘 줄이지 못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것은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심부전, 그리고 뇌혈관 질환인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에 SGLT2 이니비터, 그리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같은 새로운 신약들이 개발되고 임상시험을 마치고 출시됨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당뇨 치료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SGLT2 이니비터 계열의 약제들은 우리 몸에서 과잉 생산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소변으로 당이 빠지니까 혈액 안에 당 수치가 좋아지고,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빠지면서 물도 빠지고 소듐, 즉 염분도 같이 빠지게 되니까 몸 안에, 혈액 안에 수분과 염분이 줄면서 혈압도 좋아지고 소변으로 당이 빠지면서 체중도 한 2, 3kg 정도 약간 감소하고, 그리고 몸 안에 염분과 수분이 빠지면서 심부전도 좋아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호전 효과가 생겨서 SGLT2 이니비터 같은 당뇨약제의 경우에는 혈당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부전도 좋아지고 만성 콩팥병도 좋아지고 체중도 조금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결정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심부전
혈압도 좋아지는 매우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뇨병과 관련된 사망까지도 줄이는 정말로 큰 효과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SGLT2 이니비터 같은 이런 약제들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까 당뇨약을 꼭 잘 드셔서 혈당 조절도 잘 하시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계열의 약제로는 주사제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있는데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처음에는 당뇨약제로 개발되다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주사제를 고용량으로 쓰면 살이 빠지는 효과가 보고되어서 우리나라에는 삭센다라는 이름으로 리라구루타이드가 들어와서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리라구루타이드, 삭센다보다 비만 감소 효과,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좋은 세마구루타이드, 리타투루타이드 같은 이런 더 좋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주사제가 개발되어서 획기적인 비만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최근 임상시험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주사제가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망률까지 줄여주는 혈당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비만 조절 효과, 그리고 당뇨병에 따른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의 사망 감소 효과까지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약을 잘 드시고,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하신 분들은 비만 치료도 잘 받으시면 정말로 좋은 치료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혈압을 130에 80 미만, 당뇨가 있는 분 중에 알부민뇨, 소변으로 단백질 알부민이 빠지는 알부민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더 철저하게 조절하셔서 만성 콩팥병,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같은 당뇨 합병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 즉 축상동맥경화를 일으켜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걸 일으키는데요. 당뇨 환자일수록 동맥경화 예방이 중요한데 그때 고지혈증약, 특히 스타틴 제제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도 꼭 잘 드시면 좋겠고, 금연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것만으로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 위험이 많이 증가하는데요. 담배를 피시게 되면 위험도가 2~3배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일수록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다만 혼자의 의지로 금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금연약을 드시면서 금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녹내장, 백내장뿐만 아니라 많은 눈 질환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안과를 꼭 가셔야 되고요. 안과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안과 진료를 받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안과 선생님께서 눈을 들여다보시고 당신은 지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으니까 그냥 1년 뒤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당뇨로 인해서 지금 녹내장, 백내장이 의심되고 망막병증이 의심이 됩니다. 다음은 6개월 뒤에 봅시다. 또는 3개월 뒤에 봅시다. 또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는 안구내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진단받자마자 안과에 꼭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뇨 환자들, 특히 비만한 당뇨 환자들은 체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비만한 40, 50대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을 10에서 15% 정도 뺀다면, 예를 들면 100kg이신 비만 당뇨 환자라면 체중을 10kg에서 15kg 빼서
90kg나 85kg로 만든다면 2명 중 1명 또는 3명 중 2명이 당뇨약 없이도 당뇨를 조절하는 단계까지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술을 드신다면 살은 거의 못 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만한 당뇨 환자는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른 당뇨 환자도 술을 드시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저혈당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중에서 특히 단맛 나는 단순당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맛 나는 탄수화물당이 들어있는 음식의 대표격은 뭘까요? 예, 바로 음료수입니다. 얼마 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탄산음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인터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의 진료를 보면서 그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료수 안에는 단맛이 나는 과당이 들어있는데요. 이 과당이 혈당을 빨리 올리고 우리 몸에 당뇨나 비만 같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맛 나는 음료수, 사실은 대부분의 음료수에는 다 단맛이 있고 그 단맛은 과일 주스라 하더라도 부가된 단맛인 경우가 많고 과일 주스가 아닌 콜라, 사이다 같은 이런 주스라면 대부분 가당이 되어 있는, 즉 과당이 추가되어 있는 가당 음료수가 되기 때문에 단맛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사망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 의사회지에 2023년도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SSB가 가당이 되어 있는 음료수를 말합니다. 커피나 차, 그리고 맹물 같은 경우에는 당뇨 환자가 가당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커피 또는 차 또는 맹물만 많이 마실 경우에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은 가당, 즉 단맛 나는 음료수를 드시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제로 음료는 어떨까요? 제로 음료라는 것은 음료산에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프룩토즈, 과당이 아니라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를 말합니다. Artificially Sweetened Beverage라고 하는데요. 바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제로 음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로 음료들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공 감미료 음료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이 작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비만한 당뇨 환자 또 비만하신 분들은 음료수를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제로 음료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혈당 조절과 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